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업종과 타격 업종을 오늘 분석하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공약으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요. 또 일자리 정부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서 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었고요. 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지금 이제 한 가지씩 공약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가계 소득을 증가,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서 가계 소득을 증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이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투자 확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생산성 증가가 되고요. 자,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다시 가계 소득을 증가하겠다. 자,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출범할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습니다. 6,470원이던 것을 올해죠. 2018년에는 16.4%를 인상했습니다. 그동안 전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렸던 것을 보면 5%에서 높게는 한 8% 정도, 5에서 8% 정도를 그동안 꾸준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2018년도에는 16.4% 10,000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16.4%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기준이죠. 올해 7,530원 최저임금이고요. 자, 하지만 이게 너무 빠르면서 사회적 부작용이 조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는데 10.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8,350원, 내년도 2019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자, 아무래도 2020년에 만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10,000원 달성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2020년에 10,000원으로 올리려면 여기서 또 한 20% 정도 올려야 되는데요. 자, 2년간 지금 30% 인상을 하면서 벌써부터 사회적인 부작용이 조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달성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현 정부에서는 빠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의 68시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자, 주 40시간 월화수목금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겠다라는 것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면서 이 정책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일단 300인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52시간 기존의 68시간이죠. 68시간에 속하지 않는 특례 업종이 기존의 26종이었다면 이것을 대폭 줄이면서 한 5가지 종으로 축소했습니다. 근로시간 자체를 크게 줄였기 때문에 이제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이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2020년 그리고 2021년에는 이제 작은 사업장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이렇게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하면서 수혜를 보는 업종 그리고 타격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혜 업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고요.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업들은 이제 무인화 자동화 등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무인화나 자동화 관련된 생산성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ATM기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무인 주문 단말기 같은 것이 많이 생기고 있죠. 패스트푸드점을 가도 그런 무인 주문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것을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나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기기, 그 다음에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ERP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여가를 즐기게 됨에 따라서 여행이나 레저, 그 다음에 항공도 이제 여행과 관련된 것이죠. 여행이나 취미,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쪽, 엔터주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분석입니다. 자, 그 반면에 피해 업종을 본다면 역시 임금이 올라가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업종은 편의점. 네, 바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편의점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대표적인 피해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택배나 백화점, 마트, 그리고 면세점 등의 유통업이나 그 다음에 운수 창고업 등이 피해 업종으로 꼽힙니다. 그 외에도 일단은 임금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전망이고, 자, 수혜 업종은 이제 자동화나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소비가 몰리게 되는 그런 쪽이 수혜 업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수혜주 한번 보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 키오스크를 만드는 한국전자금융이 있고요. 그 외에도 푸른기술, 뭐 더 좋은 비좋은, 네, 이런 종목들, KCS 이런 종목들이 있고, CI테크, 자, 무이나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과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 그 다음에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 쪽을 만드는 업체들, 뭐 요런 업체들 이제 이렇게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피해주로는 대표적인 이제 편의점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그다음에 이마트, 그다음에 택배 관련된 CJ 대한통운이나 뭐 한진 요런 유통업들, 현대글로비스, 그 외에 뭐 금융주들도 일부 피해 종목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이나 자동화, 그 다음에 엔터 미디어 컨텐츠 이쪽이 수혜 종목들, 그 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운수나 유통,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 네, 종목들이 이제 피해 종목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혜주들이 그동안 얼마나 갔는지를 한번 보면 대표적인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 8,000원 하던 것이 네, 한 15,000원, 2배 정도 뛰었죠.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뭐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네,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무이나 자체가 현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뭐 대세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 정부 정책이 조금 더 불을 지폈다, 가속화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푸른기술이라는 종목은 뭐 12년에는 뭐 5,000원 하던 게 지금 3만 한 6배 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정부 정책, 뭐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것도 조금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튼 정부 정책에 크게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두 종목 살펴봤고요. 자, 그 외에 편의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 보시면은 2017년도 12월이죠. 12월에 25만원 하던 것이 자 14만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한 40%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은 한 20만원 선 정도 회복했는데 여기서 일단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GS 리테일도 마찬가지죠. GS 리테일도 한 5만원 가던 것이 29,000원 정도 갔으니까 비슷한 하락폭 보였고, 최근에는 뭐 일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역시 최저임금 상승뿐만 아니고 그동안 편의점들이 과다 출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뉴스에서 이슈가 되면서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수혜 업종과 타격 업종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는 방송을 했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 뭐 일단은 정부 정책의 한 가지 측면을 가지고 경제적인 정책을 가지고 좀 지켜봤다면, 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북한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좀 파악을 한다면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특히 무인화나 자동화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무인 자동차, 무인 항공기 등 해서 글로벌하게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슈에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불을 지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쪽은 이쪽 산업은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종목들, 그리고 피해를 보는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 방송에서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투자자분들께 좀 더 투자하시기에 좋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좋은 자료 한번 준비해서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